생선을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신선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은 진짜 별미, 한 점 한 점 신선함으로 가득한 생선회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회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외식 메뉴 생선회. 하지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생선회의 인기도 함께 떨어지는데요. 비 오는 날 아니요 회는 잘 안 먹어요. 비 오는 날 대대 회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아니요 잘 안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생선회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 있죠. 날씨와 생선회의 판매량이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비가 오는 날 회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의 대부분이 텅 빈 모습이네요. 비 오는 날에는 한 반 정도는 없지. 한 70% 정도 없다고 보는데 거의 손님이 절반가량 안 오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 오는 날 생선회를 먹지 않게 된 걸까요? 안 좋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먹으면은 탈난다. 비 오는 날은 배가 출항하지 않아서 전날에 잡아놓은 고기를 먹는다는 소리도 있고 비 오는 날 생선회를 먹지 않는 이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승작용이라는 건데요. 용승작용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이 표층에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용승작용이 일어나면 저층의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 해수가 서로 바뀌면서 저층의 나쁜 박테리아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이런 나쁜 박테리아를 먹은 오염된 생선이 잡힌다는 소문입니다. 근데 외부의 힘이라는 것은 되게 바람이라든가 빠른 조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용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빗물은 오히려 밀도가 작은 그런 물이거든요. 주로 표층에 머물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렇게 혼합 또는 용승을 일으키는 그런 외부의 힘으로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문과는 다르게 빗물은 수면의 윗부분에서 증발되거나 바닷물에 조금 섞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생선회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 습한 날씨 때문에 비비류균의 증식이 빨라진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또 하나의 소문입니다. 비브리오균은 치사율 50%에 가까운 비브리오 폐혈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장염, 콜레라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많은 사망자를 만든 비브리오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 80년대부터 까다롭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내리는 날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해질까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균의 증식이 빨라가지고 식중독에 걸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만 공기 중의 습도와 비브리오균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던 실험. 과연 둘의 관계는? 습도의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다른 물질이 근육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생체 방어 체계를 쫙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되더라도 껍질에 한지 아감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게 되는 화로의 근육으로는 절대 세균이 침투할 수 없다고, 또 횟감을 곰기 없는 맑은 물로 씻기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을 용도별로 따로 사용하면 완벽 방어 끝! 다 우리는 이제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브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비와 생선회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따로 비 있습니다. 오면 더 많이 주는데 고기가 안 팔리니까 더 후하게 드리는데 여기 웅해갖고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많이 주시는구나. 맞다 입니까? 생선회에 대한 두 번째 수상한 소문. 생선도 아닌데 회 접시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 레몬과 생선에 대한 소문입니다. 상큼한 향과 새콤한 맛이 인상적인 레몬.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생선회 위로 레몬즙을 뿌려줘야 생선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취향인데요. 그렇다면 이 레몬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없어질 것 같고 식초를 뿌리듯이 소독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향미를 더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라먹는 것 같아요. 생선회에 레몬을 뿌려 먹는 이유는 생선회의 비린맛과 비린내를 잡아주거나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레몬의 상큼한 향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다 맞지 않을까요? 소문대로라면 생선회와 레몬은 정말 완벽한 조화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줄만 알았던 생선과 레몬의 관계가 사실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래요? 한양의 네모는 산을 의미합니다. 산에 의해서 회의 조직들이 변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뿌렸던 레몬즙 때문에 생선회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같은 종류의 회를 2점 준비하고 한쪽의 회에만 레몬즙을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정도 양쪽 생선회의 변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변하네요. 시간이 흐르자 레몬을 뿌린 회 쪽의 색깔이 점차 하얗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변했네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회 조각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레몬을 뿌린 회 조각은 마치 가열한 것처럼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양쪽의 확연한 차이 관찰할 수 있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산에 있거나 염기에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서로 잘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진다든지 반대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붙는다든지 이런 재배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단백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유통 경로가 좋지 않던 과거에는 비린내를 제거를 위해서 레몬즙이 사용됐지만 활어를 사용하는 지금은 오히려 육질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뿌리지 말아야겠네요. 굳이 레몬을 뿌리지 않고 그냥 활어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거라. 아, 이거 좋은 정보네요. 하지만 레몬의 향을 느끼고 싶다면 생선회를 레몬에 찍어서 먹거나 저도 듬뿍 간장 등 따로 준비된 양념에 레몬즙을 떨어뜨려 먹는 것이 생선회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회. 비 오는 날에도 맛있게 드시고 레몬즙은 뿌리지 말고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예.